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 1에 탑승해서 중국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동행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스타실드, 그리고 XAI까지 일론 머스크가 가진 핵심 사업들이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향하는 대표단에 미국 주요 기업의 리더들이 함께한다고 밝혔고, 그 명단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애플의 팀 쿡, 블랙록의 레리 핑크 등 여러 CEO와 일론 머스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명단만 봐도 이번 방문이 일반적인 외교 일정만이 아니라는 점이 보입니다. 반도체, 금융, 항공, 농업, 제조, 전기차, 우주, 인공지능까지 미국 산업의 핵심 축들이 모인 셈인데, 그 중에 일론 머스크와 젠슨 왕만이 에어포스 1에 탑승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먼저 중국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리더들이 중국 안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인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해관계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고,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생산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방문을 통해서 중국 내 사업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테슬라 판매와 생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에너지, 통신, 인공지능 사업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직접 에어포스 1에서 스타링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안보용으로 설계된 스타실드라는 점입니다. 스타링크가 가정과 기업을 위한 위성 인터넷이라면 스타실드는 같은 스페이스X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보안과 정보 활용에 맞춘 버전입니다. 일반 스타링크도 강한 암호화를 쓰고 있지만 스타실드는 기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체계를 더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민감한 정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통신 속도만 빨라서는 부족합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 넓은 범위, 높은 보안, 군사적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X는 일반적인 인터넷 회사를 넘어서 미국 국가안보 통신망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실드는 미국 위성통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미국 공군이 기존의 BACN 공중통신 네트워크를 퇴역시키고 스타실드로 대체했다는 내용은 꽤 큰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은 10배로 늘고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게 핵심이죠. 이건 일론 머스크가 늘 말해온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써도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크게 확장하는 것.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와 공정을 통해, 우주에서는 재사용 로켓을 통해, 그리고 통신에서는 저궤도 위성과 스타실드를 통해서 같은 공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최적화하는 핵심 지표가 발사 횟수가 아니라 궤도까지 보내는 유용한 화물의 톤당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화성을 향해서 1톤당 비용이 10억 달러 수준이라면 자급자족 가능한 화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톤당 10만 달러 아래로 낮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필요한 개선폭은 1만 %가 아니라 1만 배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더 좋은 로켓을 만드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운송 산업 자체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차이를 작은 배와 초대형 유조선에 비유합니다. 발사 횟수만 많이 세는 것은 작은 배가 몇 번 움직였는지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1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용한 화물을 궤도에 올렸냐는 것인데, 스타쉽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완전 재사용이 가능해지면 거대한 로켓이 작은 소모성 로켓보다 더 싸게 날 수가 있고, 연료비는 전체 비용에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비싼 하드웨어를 버리지 않으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바뀌죠.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발전은 더 좋아지는 정도였지만 스타쉽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산업의 단위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고방식이 테슬라 안에서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공조 시스템 특허를 보면 아주 작은 부품에서도 같은 철학이 보입니다. 기존 자동차 공조 장치는 작은 플라스틱 날개가 힌지와 베어링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바람 방향을 바꿉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마찰이 생기고 소음과 마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제시한 방식은 이 기계식 구조를 줄이고 유연한 탄성 소재 날개 자체를 휘게 만들어서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액상 실리콘 고무나 열 가속성 엘라스토머와 같은 소재를 쓰고 모터가 날개의 뒤쪽을 부드럽게 구부리며 바람을 조절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바람이 날카롭게 꺾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 흐르면 실내 소음이 줄어듭니다. 마찰이 줄면 부품 마모도 줄어들게 되는데, 베어링과 회전 부품이 줄어들면 조립 공정도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바람의 모양과 방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작은 공조 장치에서도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제어를 늘리고 내구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노리는 접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급 승용차뿐만 아니라 세미트럭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오래 써야 하는 차량, 더 나아가서 스페이스X 캡슐 같은 특수 환경까지 염두에 둔 설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유럽 자율주행입니다. 벨기에 프랑드르 지역에서 테슬라 FSD 테스트가 공공도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슈퍼바이즈입니다.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자는 완전 무인차가 아니라 운전자가 항상 책임을 지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테스트입니다. 네덜란드가 1년 반의 테스트 끝에 임시 승인을 내준 뒤 플랑드르는 그 경험을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번호판과 보험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빠르면 바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벨기에 테스트의 의미는 단순히 한 나라에서 시범 운행을 한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플랑드르가 승인을 내리면 그 효력이 벨기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 테스트는 현지 교통 환경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트램 우선 규칙, 자전거 인프라, 복잡한 도심 도로 구조 같은 유럽 특유의 상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미국 도로에서 잘 된다고 끝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마다 표지판, 도로폭, 운전 문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의 테스트는 테슬라 FSD가 글로벌 기술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플랑드르 장관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사람의 실수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계와 기술이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규제자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중심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이 계속 운전하는 것이 정말 가장 안전한가라는 질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감독형 테스트이고 운전자의 책임이 유지가 됩니다. 결국 이번 소식들을 하나로 묶으면 일론 머스크 기업들이 공통된 방향이 보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그 안에는 배터리,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제조 혁신이 함께 들어갑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쏘지만 그 안에는 위성 인터넷, 군통신, 화성 운송 비용 혁신이 연결되죠.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스타실드로 확장되면서 국가안보 인프라가 됩니다. xAI는 아직 직접적인 결과가 더 필요하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쌓는 데이터와 컴퓨팅, 로봇, 자율 시스템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1에 타고 있다는 장면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중국 시장 접근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기차와 우주, 위성통신과 인공지능을 동시에 들고 있는 인물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달 안에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은 아직 90%가 이걸 모르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6월 8일에 상장 로드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개인 투자자 1,500명을 초청하는 행사가 잡혀 있고, 시장에선 이걸 프로젝트 에이펙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시라는 미국 베팅 시장에서 8월 1일 이전에 상장 확률이 86%로 잡혀 있고, 한 번에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입니다. 한 번에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입니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IPO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때는 22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스페이스X는 그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페이스X 자체가 아닙니다. 이 750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흐름 끝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거의 모르는 미국 나스닥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생태계로 1년 안에 1천억 달러가 풀립니다. 스페이스 IPO로 750억 달러, 테슬라 자본 지출로 250억 달러, 4월에 공시된 AI 하드웨어 인수 20억 달러까지인데, 이 자금들이 다 테슬라 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인 거대 기업입니다. 같은 호재가 들어와도 주가 반응이 둔하게 나오는데, 추가 자금이 같은 비율로 영향을 주려면 1천억 달러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생태계에서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202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시나리오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합병이 되면 단일 시가총액이 3조 달러짜리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 종목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진짜 수혜는 일론 머스크 공급망 안쪽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아직 가벼운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와 옵티머스 양산까지 동시에 매출로 잡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회사들끼리 자본과 매출이 함께 도는 구조인데, 한 회사의 호재가 즉시 다른 회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 건데 2028년 아이폰 매출이 폭발할 때 애플의 주가는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사들은 3배에서 4배나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같은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건데 이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호재가 연이어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중국 방문을 했고 그 안에서 FSD 중국 승인과 같은 굵직한 내용도 곧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 FSD 14.3.2 버전이 새로 배포가 되었는데 컴파일러까지 안정화가 되어서 자율주행 신뢰도가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로보택시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세 도시에 25대가 굴러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12개 주로 확장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 로봇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걸 만들려고 프리먼트 공장에 모델 S와 모델 X 생산까지 단종을 시켰습니다. 또 4월에는 테슬라 차세대 AI5 칩 최종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고 스페이스X 스타쉽 12차 비행도 임박해 있습니다. 호재가 매주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종목을 영상에서 언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종목을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너무 가벼워서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등락폭이 큽니다. 그러다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이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페이스X의 예정 IPO가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종목명이 공개로 풀리면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빨라지죠. 지금처럼 조용한 진입 구간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니 신청을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만 입력하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구글 공식 양식이라 개인정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접수해 주시면은 그날 안으로 종목명, 적정 진입 구간, 1차, 2차 목표가, 6월 IPO 전후 시나리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생태계 안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위치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자료는 본인 투자 판단에만 써주시면 되시고 이 모든 내용의 출처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보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이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예정 IPO가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IPO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6월이 오면 한국에도 뉴스가 다 나옵니다. 그땐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다음이라서 지금 자리에 앉아보시면 IPO 후에 폭등 구간에 쫓아가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만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